네, 어제 저희가 광주 방문하면서 선거제도에 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지 결단이라고 할지 어쨌든 그걸 권한을 저한테 위임하셨는데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번민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도의 장단점은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유익한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다양하게 가능하면 사표가 최소화되면서 이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소위 다양성, 비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 제도도 관심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소위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방의 반칙,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봉쇄할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그 때문에 실제로 여당이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들기로 공언했고 실제 만들었고 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또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준위성정당을 사실 그때도 만들었던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방향이 대체 뭐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도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조화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과거형의 그 병립형으로 완전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또 제도를 재설계할 수도 없다는 현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권역별 병립형을 한번 타협안으로 제기해보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패율 대신에 이중등록을 허용하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수 정당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비례 30% 소수 정당에게 우선 할당하자. 또 그게 안 된다면 3%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 3%를 얻을 경우 권역별로 최소 1석을 보장하자. 이렇게 되면 3권역에서 3%씩 전국이 골고루 3%를 받는다면 3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소수정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를 채택할 경우에 이제 손해를 본다, 더 나빠진다 이런 소수정당의 억울함도 좀 완화할 수 있겠다,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했는데 예상하신 것처럼 또 저희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결국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제도대로 가느냐, 타협 가능한 그야말로 이중 등록도 안 되는 그리고 소수정당 보호장치도 없는 권역별 비례 또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반쯤 되돌아가는 거겠죠. 그 가능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결국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도 내셨고 사실은 어느 입장이든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도 있죠. 저한테 그 책임일 수도 있고 권한일 수도 있고 그걸 우리 최고위에서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심 끝에 어제 발표한 것과 같은 잠정적 결론이겠죠. 뭐 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점들은 갈등이죠. 갈등 관리가 과연 원만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앞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를 막고 또 이번 총선에 사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의 의사나 또 합리성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한 정말 난폭한 결정들을 마구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까지 그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에는 국가의 법제도, 소위 국가 시스템까지 다 망가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번 총선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역사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크게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민주당의 승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국민의 승리를 지향해야 됩니다. 너무나 정말 좀 분수령 같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야 된다. 퇴행과 붕괴의 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는 비례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엄중한 시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합과 단합,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맏형 또는 맞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에는 언제나 또 권한이 따르는 것이고 권한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위성정당 논란이 막 생길 텐데 저는 그 점을 좀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현 제도하에서는 비례 후보를 공천하는 순간에 저희가 절반 정도의 비슷한 지역 득표를 한다면, 의석을 확보한다면, 비례에서는 거의 다 사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쪽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득표하는 만큼 비례를 배정을 받는데, 위성정당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이름으로 공천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될 것이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주권 의사, 즉 표심이라고 하는 게 왜곡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분명한 사실이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상대방이 권투 경기인데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자.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기로 합의하자고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결국 칼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들 보기에 참 똑같이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담 같은 소리지만 절박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비례 후보를 공천해서 사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또 연동제라고 하는 준연동제라고 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또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고 저희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비례 투표를 위한 또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대응책을 강구하되 준연동제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취지를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리면서 야권의 대연합을 이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이제 실무적 논의들을 시작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논쟁은 격렬하게 하되 우리가 당인으로서 결정하면 또 부족함이 있더라도 흔쾌히 따른다. 이때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태도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정은 정말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하되 결정되면 본인의 뜻과 다르더라도 흔쾌히 함께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결정을 될지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고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혹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에게 그리고 좀 작게는 우리 개혁 진보 진영에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살피셔서 좋은 결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